안녕하십니까. 2019년 8월 9일 최병묵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아무래도 장안의 최대 화제는 조국 법무장관 내정자와 윤석열 검찰총장 간의 케미 얼마나 맞을까, 충돌할까, 순항할까, 이런 점입니다. 필자에 따라서 또는 이제 진행하시는 분에 따라서 여러 가지 전망을 다 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보셨겠지만 신문, 방송, 그리고 사람에 따라서 다 다르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잠깐 제 소개를 드리자면 조선일보 법조팀장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 1년 6개월, 거의 2년 가까이 제가 했는데요. 물론 오래전 얘기지만, 그리고 최근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법조계에서 오래 지냈던 분, 특히 현직의 검사로 있었던 분, 몇 분하고 좀 제가 통화를 해봤습니다. 제 의견도 중요하지만 그분들이 보는 거는 보다 전문적인 관점에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의견과 제 의견을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윤석열 검찰총장과 조국 법무장관이 만약에 된다면 두 사람 간의 충돌은 있을 것인가? 저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없을 것이라고 예상하는 첫 번째 이유는 우선 윤석열 검찰총장의 경우 지금 검찰총장에 있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결국은 적폐수사였습니다. 이 적폐수사에 대한 윤석열 총장의 일종의 소신 내지는 사명감, 의무감, 이거는 겉으로 보기에도 대단히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 그럴까? 그게 꼭 문재인 대통령이 시켜서 때문일까? 저는 시켜서 때문인 문재인 대통령의 소신과 철학, 그러니까 적폐는 없어져 버려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을 윤석열 총장이 감안한 것도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윤석열 총장의 개인적 소신이 굉장히 많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사실은 제가 이제 과거에 박희태 전 국회의장 이런 분들 다 검사 출신인데 만나보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내가 젊었을 때는 이제 검사들은 그걸 꼬린시킨다고 하는데 비리 혐의자를 잡아다가 조사를 해서 구속시키는 걸 얘기합니다. 왜 그렇게 구속이 능사인 줄 알았는지 모르겠다. 그게 박희태 전 국회의장한테만 들은 얘기가 아니고 검사 출신 여러 국회의원들한테 제가 참 많이 들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물어봤죠, 저도. 그러니까 그 하나가 실적입니다. 실적을 많이 올릴수록 검사로서의 능력이 뛰어난 것처럼, 특히 젊은 검사일수록 약간 소영웅 심리라고 할까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제가 관찰해 본 바로는, 그러니까 전직 법조팀장으로서 관찰해 본 바에 따르면 윤석열 검찰총장은 그런 소영웅 심리가 느껴집니다. 그렇게 된다면 적폐수사,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쉽게 얘기하면, 아주 간단히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적폐? 있으면 그런 건 다 없애버려야지. 그게 검찰의 임무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지금 수사활동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제 눈에는 비칩니다. 그러면 이 적폐수사를 언제까지 끌고 갈까요? 저는 적어도 윤석열 검찰총장 머릿속에서 적폐수사의 종료 시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본인이 이런 과거의 적폐는 없애버려야 된다는 생각이 우선 확고하고, 두 번째, 그것이 곧 문재인 정부의 철학과도 일맥상통합니다. 그러니까 적폐 수사를 계속 밀고 나간다고 해서 청와대나 또는 법무장관이 제동을 걸 가능성 전 별로 없다고 봅니다. 윤석열 총장으로서야 일석이조의 효과입니다. 본인의 소신도 관철시켜, 그 다음에 현 정부와 코드도 맞아. 일석이조죠. 그렇기 때문에 적폐 수사를 계속 끌고 갈 것이라고 보는 것이고, 두 번째, 또 적폐 수사를 끝내지 않을 것이라고. 그러니까 이 정권 내내라고 해야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은 임기가 2년이니까 2년 내내 끝내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또 하나의 이유는, 이 적폐 수사를 계속하면 검찰은 일반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조금씩 얻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검찰의 신뢰도라는 것은 정부기관 중에 거의 최하위 수준 아닙니까? 그런데 적폐 수사를 계속 밀고 나가면, 물론 일각에서는 정치보복이라는 이제 반격을 하기도 하지만, 적폐 수사를 밀고 나가다 보면 그게 다 그래도 어떤 증거가 있으니까 나중에 법정에서 유죄로 확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밀고 나가다 보면
검경 수사권 조정, 이게 지금 현안입니다. 조국 법무장관 내정자는 그 임무를 띠고 법무장관에 내정이 됐다. 뭐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에서 적폐 수사를 끝내지 않고 계속 밀고 나가면 검경 수사권 조정할 시기를 놓쳐버릴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검찰 잘하고 있는데 굳이 여기서 뭐 공수처 같은 거, 공수처 그거 어차피 정치적으로 독립돼 있지 않은데, 더군다나 자유한국당에서 공수처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이 자유한국당을 지원하려고 하는 건 절대 아니겠죠. 그러나 이해가 일치합니다. 제1야당과. 그러니까 여기서도 또 일석이조입니다. 본인의 소신관철, 그 다음에 검경수사권 조정, 이거를 적당한 정도로 수사를 계속, 적폐에 대한 수사를 계속 해가면서 밀고 나가다 보면 검경수사권 조정은 자연스럽게 그냥 없어지는 것처럼 돼갑니다. 그러니까 검경수사권 매듭 못 짓는다는 것이죠. 거기에 자유한국당도 한몫 거둡니다. 민주당이 제 아무리 이 문제를 강력하게 압박을 한다고 한들 지금 사개특위위원장은 한국당 출신입니다. 이게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러니까 적폐 수사를 밀고 가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적폐 수사라는 소신과 청와대의 뜻, 또 하나는 바로 검경 수사권 조정을 장기적으로 보면 결과적으로 무산시키기 위한 의도, 이거는 검찰 조직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문제하고도 직결되어 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그 주변에서 나오는 얘기가 검찰 조직, 검찰 이익의 극대화, 검찰 조직 우선주의, 굉장히 경도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판단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하는 차원에서 하나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하나는 만약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국 법무장관 내정자, 법무장관이 이제 된다면 충돌할 것인가 아닐 것인가. 충돌할 거라고 점치는 사람들 중에 상당수는 지금 검찰 체제가, 이번에 검찰 인사가 윤석열 총장 체제로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독주 체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 평가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독주 체제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박상기 법무장관이 있죠. 박상기 법무장관이 무슨 일을 했는지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슨 기억나는 거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박상기 법무장관은 실세가 아닙니다. 잘 아시지만 검사라는 직업은 권력 변동에 매우 민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력의 추가 어디에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아는 사람들이 검사들 중에 다수입니다. 자, 박상기와 문무일 이 사이에서 권력의 추는 박상기 법무장관한테 있지 않았습니다. 검사들이 그걸 누구보다 잘 알죠. 그렇지만 법무부 장관이 인사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법무부 장관한테 인사권 정도의 범위 내에서 법무부 장관의 지휘에 복속을 했을 것이고, 힘은, 실질적인 힘은 문무일 검찰총장이 더 가지고 있었을 것이고, 그거보다 더 실질적인 힘은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조국 윤석열 체제가 되면 인사권 조국 법무장관이 당연히 가지고 있겠죠. 그리고 조국 법무장관이 실세입니다. 아무리 검찰 조직이 윤석열 검찰총장과 동기 후배들로 이렇게 짜여져 있다고 할지라도 검사들은 인사권에 굴복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또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사들의 인사권을 쥐고 있는 조국 법무장관과 충돌할 이유가 없습니다. 적폐 수사 같은 방향이죠. 인사권 문제는 검찰총장보다는 법무장관이 가지고 있는 게 맞죠. 검찰총장은 의견을 낼 뿐입니다. 만약에 둘이 정말 충돌해서 조국 법무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전혀 듣지 않고 인사를 해버린다 라고 할 경우에는 윤석열 총장도 난감해집니다. 검찰 내에서.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검찰총장으로서는 법무장관과 각을 세우거나 벽을 만들 이유가 없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도 그 정도의 정치적 감각은 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또 충돌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사소한 정도의 의견 대립이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우리가 얘기하는 이른바 석국 열차, 윤석열 열차와 조국 열차가 정면 충돌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만큼 검찰 조직과 검사들이 가지고 있는 정무적인 감각, 이걸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많은 이의를 갖고 계신 분들도 있고 또 충돌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대를 갖고 계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으나 적어도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장관을 내정했고 윤석열 검찰총장을 임명한 배경에는 이런 정도의 저는 분석이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 분석에 저도 지금 동의한다고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검찰은 행정부에 있는 조직이지만 사실은 약간의 어떤 그 독립성을 지니고 있어야 되고 또 그런 그 국민들의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그게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 조화가 저는 깨졌다고 봅니다. 그 깨진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윤석열 검찰총장을 검사 때부터 거의 그 우인설관식으로 끌어다가 올려서 중앙지검장의 직급을 고검장에서 지검장으로 낮춰서 그 자리에 갖다 앉혔고 지금 또 몇 계단을 뛰어서 검찰총장으로 임명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미 검찰 조직의 질서라는 건 대부분이 무너져 있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질서는 뭐냐? 조국, 윤석열 체제가 새로운 질서고 이걸 더 단순화해서 얘기하면 실세 조국 법무장관의 체제가 지금 검찰 체제의 신질서입니다. 검사들은 이 신질서를 따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제 경험과 주변의 취재 결과는 그렇습니다. 앞으로 인사청문회 과정이나 그 다음에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나면 아마 9월쯤부터 조국 법무장관이 취임을 할 텐데 그 9월쯤부터 검찰과 법무부 간의 그 미묘한 게임 어찌 보면 충돌하지 않는다면 뭐 미묘하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걸 한번 지켜보시죠. 감사합니다.